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동아리 어떻게 고르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있고 뭐 스펙 쌓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가장 많은 배움을 주는 게 동아리 활동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저는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 말하자면 신문사 했었고, 학과 학술 동아리 했었고, 학술 동아리 2개 했었죠. 그리고 사진 동아리, 그리고 영화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외국인 동아리까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한 7개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개의 동아리들은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아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고를 때 뭘 보고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아리를 이 3가지 분류로 나눌 건데요. 3가지 페어, 3가지 쌍으로 나눌 건데 그 분류 기준을 보면은 동아리 어떻게 고르면 될지 좀 각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술 동아리와 논술 동아리. 이 대학생활은 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 건데 이 동아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승전술이에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라고 사실 명칭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마지막엔 결국 술이더라 라고 하는 동아리들. 대표적으로 접근이 쉬운 것들이 그런 동아리들이 많은데 영화 동아리 있잖아요. 영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영화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영화 동아리 같은 것들, 뭐 차 동아리 이런 거 있어요. 막 커피 마시는 동아리, 술입니다. 술 동아리죠. 그래서 그런 접근이 쉬운 것들 중에 술 동아리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좋은 점은 일단 유입 유출이 많아요. 주식도 거래량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좋은 주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술 동아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술을 중심으로 뭉쳤다 보니까 흥 위주다 보니까 흥이 깨지면 그냥 다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 오래 두고 참여하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물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즐기기에는 좋지만 멀리 보고 들어가는 건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논술 동아리가 있는데 술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입니다. 공동체나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진 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진을 키워드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진을 주제로 계속 소통하고 이어나가면서 활동을 중심으로 출사라는 활동을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찾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논술 동아리의 문제점들이 뭐냐? 활동 중심이고 인간관계가 좀 오래가는 대신에 고인물들이 있어요. 막 고학번들이 막 죽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사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종의 순환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있고 고인물 느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분류, 과 동아리와 중앙 동아리. 이 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과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 공동체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대감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다? 경영학과 동아리 들어가기 굉장히 쉽죠. 환영하죠. 선배들이 너무 좋아하죠. 근데 과 동아리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좀 눈치가 살짝 보이는? 왜냐면 같은 과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없지만 들어갔는데 왜 나가면 왜 나가는지 물어보고 어디 있었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내 멋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에는 살짝 눈치가 보이는 과 사람들이 계속 같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 중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갔다 나갔다 아는 몰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가는지 왜 나가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중앙 동아리의 장점은 솔직히 대학교 와서 자기과 공부는 전공 공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취미, 자전거, 여행, 영화, 동굴 탐사 동아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천문 동아리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취미들과 활동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기 좋습니다. 이 중앙 동아리가. 이제 마지막 분류로 가겠습니다. 이제 학술 동아리와 논학술 동아리가 있습니다. 논학술 동아리부터 설명해주면 학술 동아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다양한 관심사들 말했죠. 등등 영화, 예술, 음악, 투자, 주식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재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대학교 들어와서 동아리를 통해서 취미를 갖게 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를 즐길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게 어떤 전공 분야, 일의 분야라고 한다면 논학술 동아리, 내 과가 아닌 학술적이지 않은 어떤 활동들, 레저 활동,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이지 않은 뭔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술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학술 동아리가 좋은 점 뭐냐면은 그래도 대학에 왔는데 먹고 사는 좀 기술적인 것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실무적인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딥한 이론적인 논의도 하지만 발표도 하고, 그리고 내 생각도 말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PPT는 어떻게 만들어야 잘하는지, 그런 어떤 실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 어떻게 보면 장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학술 동아리이기 때문에 하나쯤 학술 동아리 하는 게 좋다 이 말이고요. 선배들과의 교류가 또 있어요. 또 선배가 어디 취업했으면은 그 회사 어떻냐, 또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 그런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술 동아리 하나쯤은 하는 게 정말 좋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동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학술적인 지식, 실무적인 테크닉,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저는 대학의 어떤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록금이라는 거를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인강 듣는 게 더 쌉니다. 인강에 좋은 강사들 많고요. 전공 분야로 다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커뮤니티나 클럽, 모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대학교 등록금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입장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자기 학교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로 가면은 건국 랜드 입장권이라고 하던데 서울대면 서울 랜드 입장권을 내가 등록금이라고 비유를 하시던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류, 술동아리, 논술동아리, 과동아리, 중앙동아리, 학술동아리, 논학술동아리, 이 세 가지 분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가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시고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